이제 그 TV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그 전자제품인데, 거기 보면 무서운 동물이 막 활동하는데 거기서 나오진 않죠. 그 안에만 들어있지.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무서운 호랑이도 나오고 뭐 사자도 나오고 뭐 늑대 떼가 나오지만은 그것이 TV 밖으로는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주인공 황동우라는 사람도 TV 같은 인물이 된 거죠. 현대인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는 굉장한 욕망도 있고 뭐 바라는 건 소원도 다 있지만은 그 자기 속에 있을 뿐이 밖으로 나타내질 않는 거죠. 그러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적으로 여성을 뜻하는 이제 엄마도 지가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오죠. 근데 이제 엄마에게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서하숙도 이제 만나서, 서하숙은 놀러도 가자 그러고 뭐 음식점도 가고 뭐 또 아쿠아리움 같은 데도 가고 뭐 하여튼 뭐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 자기 표현을 안 하죠. 자기 속에 뭐가 있지만은 자기는 이제 남이 볼 때는 TV 수상기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또 대문에도 자기 집에 여러 차례 찾아오는데 이 사람 은혜의 집에 찾아간 일이 없어요. 어떤 여자인지도 잘 몰라. 그렇게 이야기 임시까지 됐어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TV 수상기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아기가 임신했는데 뭐 아기를 지웠다 그러고 이제 그 관계를 끊고 퇴직해 버리니까 그 순간 자기는 박제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박제가. 그래서 결국 활동 자체가 정지된 이제는 사진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사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 같은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제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사진이 변해서 이제 TV가 된 거죠, 사실은. 사진이 변해가 TV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러한 이 뭐 예를 들면 사진 속에 갇혀 있던 것이 아쿠아리움에 갇혀서 자유롭게 유영을 하지만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까지 발전했고, 그 다음에 그 들소들도 사진에서 움직여가지고 자기 코앞에까지는 왔는데, 근데 TV를 상징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진 않아. 근데 자기의 삶이 박제된 삶 같은 삶에서 나름대로 많이 움직였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까이 왔지만 그냥 다 지나가게 만든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TV 밖으로 나가지를 못한 삶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너무 TV적인 삶이 가깝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로소 나가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욕망도 많고 뭐 꿈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TV적인 삶으로 끝난다. 그래서 활동은 많이 하지만 자기 밖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나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해서 박제된 삶에서 사진에서 활동 사진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TV 스크린 안에 갇혀 있고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초상이다. 그리고 밖으로 이제 나가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도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것이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만남의 대상을 삼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는
이제 TV 밖으로 나는 나가야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큰 깨우침을 얻고 나가기를 시도하는 것을 이제 끝나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작가는. 나는 아쉽다는 게, 요렇게까지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은 좀 꼭 끝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파심이 많은 그런 좀 뭔가 소설적인 형상화에 아직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래서 서두와도 이제 이게 어떤 TV 얘기를 하고 끝에도 TV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니까 꼭 잘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한번 질문을 들어보고요. 근데 작품은 잘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겠다는 좀 아쉬움이 납니다. 그리고 도서관 지하에 내려간 부분을 빼놓고 이 작품을 썼으면. 이거 뺀다기보다 하여튼 TV 얘기나 뭐 이런 걸 좀 빼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좀 썼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제가 직접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런. 너무 드러나 버렸잖아요. TV 속은 너무 캄캄해. 마지막 줄만 없었어도. 그렇죠. 라고 중얼거리며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요렇게만 요것만 이제 뺐더라도 그 정도는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주제를 노골적으로 말을 할 필요까지 있었나? 우리 같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못 읽잖아 우리는. 그렇게 읽어도 그걸 모르는. 모르잖아 지금. 느낌은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느낌적 느낌은 아는데 이게 뭔지를 설명이 안 되는데 목사님 설명하시니까 아 맞아 정말 그렇네. 근데 저희 이해도 공감을 드는데 답답할 것 같아. 일단 삶이 누구나 답답하잖아. 이 주인공이 하는 태가 좋은 주인공만이 아니라 사실 기분에도 답답한 것 같거든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상대방도 그런 뭔가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설명이 우산이 밖으로 못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모르죠. 그걸 깨달은 것이 중요한. 근데 요즘에 그래요. 자식들도 부모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뭘 생각하는지 잘 몰라. 내외간에도 그렇고 또 교인들도 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게 영적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단지 의견뿐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이걸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그 영적인 수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하나 써 그러면. 네? 다음 소설로. 사실 회개라는 게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요즘 회개를 안 하잖아. 그리고 회개하라 소리 안 하잖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표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해야 맑고 뭔가 만난 것 같고 이렇게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 표현 속에서 되는 거거든요. 나왔어? 예? TV에서 나왔냐고. 황목사.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요. 치열하게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면서 혈류 장애가 저 때문에 왔다. 그게 나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다니 공감이 가죠. 그런 거.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괜찮은 작품인데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앞뒤를 이렇게 TV 얘기를 해버리니까 중간에 좋은 글들이 싹 엎쳐지고 두 개만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점이 좀 중간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썼죠. 글들을 아주 섬세하게 잘 썼는데 그렇게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동안 읽은 작품들이 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건지 뭐 열무를 심었다든지 무슨 마지막에 달이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을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작품의 질을 툭 떨어뜨리는 것 같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주제는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현대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거에는 공감이 좀 있죠. 저도 그런 점이 있고 요즘 사람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어서 공감이 됐습니다. 또 질문.